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볼 애니는 바로 영심이에요. 원작은 14살 영심이로 1988년 서울문화사의 소년만화 잡지 IQ 점프를 통해 연재되었으며 그림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발로 그렸어도 저것보단 잘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그림체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원작이랑 비교해보니 애니는 완전 선녀였네요. 원작은 나중에 시간 될 때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 만든다고 영심이를 오랜만에 정주행했는데 여기 영심이 친구들이 거의 합법 가해자 수준, 아니 그냥 가해자로 나오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라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이 후루잡 것들. 처음엔 서울 전경을 보여주다가 다짜고짜 한강다리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영심이 친구 구월숙과 그 외 엑스트라들을 사이로 영심이가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보고 갑니다. 너 설마 사의 벽을, 그리고 왕경태 옆을 지나갑니다. 참고로 안경태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왕경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왕경태를 보더니 흥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반에서 수업 듣는 영심이, 발레하는 영심이, 체육시간에 띵트라는 영심이, 미술시간에 그림 그리는 영심이를 보여주는데 분명 밖에 나왔으니 풍경을 그리는 걸 텐데 사과나 설탕은 그렇다 쳐도 저 오징어는 어디서 보고 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저희 제작진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저희한테 신호를 준 것과 미술 시간에 읽지도 않을 오징어를 그린다? 이건 자기는 사실 살아있는 존재고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 것은 왜 이런 멍멍 짖는 소리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납득을 하실 거예요. 수업을 하는 중간 영심이는 나는 고독하고 외롭다. 인생은 무엇이며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는 오늘 급식 떡볶이다. 집에 가서 투니버스 봐야지.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나만 그래? 그리고 어느 중학생이 고독이라느니 번뇌라느니 이런 말을 쓰죠? 누가 심오하게 저런 고민을 하냐고요? 게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말을 끝으로 활용정점을 찍어요. 영심이가 보통 중학생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다 수업 중 잠에 들게 되는데 실수로 펜으로 선생님의 손등을 찌르게 되고 옆에 있던 이름 미상의 짝꿍이 허락도 없이 공책을 들고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짝꿍은 개념을 출가시킨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영심이 집을 보여주는데 영심이 언니가 사탕머리를 한 아버지 보고 진지 잡수시라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물뿌리개를 못 보고 거기에 걸려 아버지가 그만 넘어지게 되는데 오죽 그랬으면 손오공과 구름 사이 중간 머리를 한 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또 넘어지셨니 안경은? 이었고 옆에 있던 언니가 다행히 무사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보다 안경을 손윗사람으로 대하는 이 집안 사람들의 풍습을 다음 장면에선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심이의 나레이션으로 가족 소개를 하는데 마치 남인 양 매우 객관적인 시선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성인 만화 보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쨌든 식사 자리에 영심이가 안 보여서 어딨냐고 묻는 질문에 어머니는 친구 집에서 먹고 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있던 동생 순심이는 TV를 켠 뒤 최애 아이돌을 직관하는 영심이를 보여주면서 사생활 보호 따윈 멍멍이나 줘버려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저 가수는 영심이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하자면 만화 설정상 저 가수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로 나오거든요. 즉 우리 집의 언니나 누나가 방탄소년단 B와 결혼했다고 보면 돼요. 청주가 알고 보니 초절정 인기 아이돌인 것에 대하여 라노벨 하나 뚝딱 나왔네요. 영심이는 최애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고 끝내 데이트도 하게 돼요. 잠깐 언니에 이어서 여동생까지 이거 위험한 새끼. 사실 그게 아니고 공부는 뒷전에 아이돌 꽁분이를 따라다니는 영심이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한 가족의 깜짝 카메라였네요. 근데 깜짝 카메라건 아니건 B가 한 가족인 건 부럽다. 영심이 반에 반장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반장을 새로 뽑게 되는데요. 월숙은 영심이를 골탕 먹일 심산으로 반장 선거에 한번 나가보라고 돈 떠밀게 돼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수없는 친구는 영심이 친구가 아니에요. 영심이를 괴롭히는데 1등 공신, 학폭의 선두주자, 월숙이의 권유로 반장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한 영심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선거운동 자금에 필요한 돈을 미리 값을 받고 순심이한테도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어쨌든 경제관념 하나는 확실하네요. 영심이의 출마 소식을 들은 반 친구들은 학교에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빵 터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영심이 평소 학교 생활이 어떨지 걱정이 된다. 이때 월숙이 칠판 앞으로 나오는데 나도 영심이가 어려운 결심을 할 때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야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영심이와 합의가 됐을 리가 없는 공약 설명회를 자기 맘대로 열고 빵값이 부족했던 영심이는 어쩔 수 없이 경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나저나 얘의 전화를 어떻게 거는 거죠? 영심이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경태에 돈 빌려달라는 부탁인데도 저렇게 좋을까요? 진짜 경태만한 남자 없어요. 여러분, 돈은 갖고 왔냐는 영심이의 물음에 경태는 버스 승차 화폐를 보이고 거기에 노발대발하며 다시 빵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빵집 앞에서 공약 설명을 빙자한 영심이 돌려가게를 시전하는 월숙이 앞에 화도 제대로 못 내는데요. 빵집에서 나오고 월숙이는 이게 다 당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뚝배기가 마려운 적은 없었어요. 영심이는 반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월숙이의 말에 반이며 화장실이며 청소를 도맡아 해요. 그래놓고 밖에서 월숙이와 쌍년 무리들은 영심이는 시키면 한다면서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해요. 진짜 이건 사탄도 한 수 접고 제자 삼아달라고 찾아올 판이에요. 드디어 반장 선거날 아이들의 개대충 연설을 뒤로 영심이의 진심이 담긴 연설에 반 선생님조차 감명을 받게 되죠. 드디어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 반의 과반수 이상이 영심이를 뽑을 거라는 월숙이의 말과는 달리 철수세미를 머리에 3개를 달고 다니는 유사 미니마우스가 반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영심이는 오히려 자기 주제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월숙이에게 하고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려는 찰나 너의 내면에 그런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숨어있다니 멋진 역전이야.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나도 널 찍어줄 거 그랬지. 이 말에 상처를 받은 영심이는 자기 집 책상에 얼굴을 받고 펑펑 우는데 나 같았으면 이 얼굴 아스팔트에 곱게 갈아버리기 전에 선거운동에 들어간 돈 네가 다 토해내고 한 달 동안 내 노예하라고 할 건데 경태한테 하는 거 보면 싹퉁바가지가 없어 보이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그러네요. 하지만 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3화에서 중간고사 때 평균 80점을 넘지 않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위기에 처해서 영심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시험 당일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결국 새벽 별님에게 연필 굴리기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답 찍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설마 이게 되네? 이어서 친구의 자식 자랑에 받지도 않아도 되는 본인이 피를 받아 영심이를 퀴즈쇼에 출연시키게 되는데 쟁쟁한 경쟁자들이 헛짓거리를 하며 자기 점수만 깎는 도중 아주 우연히 영심이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작가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쇼에서 몰라요를 시전해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결국 퀴즈쇼에서도 1등을 하게 돼요. 사실 영심이가 영재인데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영심이 요약 일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는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다음엔 헌팅을 한다고 하는데 14살밖에 안 된 애들이 무슨